자,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제 포괄적 기본권 들어왔어요. 자, 인간의 조는 가치입니다. 자, 이쪽은 뭐 판례들 어렵지 않죠? 자, 1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인격권. 그래서 그 인간의 조는 가치가 1번 인격권, 그다음에 2번 생명권,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인격권. 자, 뭐 피해자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찰이 범인을 촬영하는 건 괜찮은데 언론사 기자가 촬영하는 거를 이제 못 하겠어요. 여기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된 판례입니다. 촬영 사건이에요. 자, 과밀 수용 행위 인격권 침해다. 화장실에 냄새 다 나죠. 차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인격권 침해. 그다음에 속옷을 내리게 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 공선법 위반이에요. 자, 공선법 위반이면은 뭐 부정행위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이런 건데 옷을 내린 거랑 상관없잖아요. 뭐 마약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위반이 되었다 됐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사범이에요. 마약은 이제 항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문 벌려봐라 이렇게 검사해도 괜찮다 봤어요. 6번은 그 전자 영상 기기로 이제 항문 부위를 이렇게 근처 이렇게 기계로 봤다면 삐삐삐 소리 나는지 이 정도 괜찮다 봤고요. 자, 7번 이미 출국소 과정에서 일반적 보안 검사를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 검사가 뭡니까? 촉수 검사 만져보는 거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져보는 거로 그 정도 괜찮다 봤습니다. 자, 8번 수용자의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고 운동화 착용은 금지합니다. 왜 고무신을 신겨요?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다 고무신 벗겨지거든요. 합헌이다.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도 합헌이다. 전자장치는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이송할 때 포승갑 수갑을 2개 채워도 합헌이다. 연승에도 합헌이다. 그 다음에 12번에 그 재판을 할 때 방청석에서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합헌. 방청석 난동 부릴 수가 있거든. 합헌입니다. 자, 근데 이제 9월에 이제 위헌인 게 2개가 있네요. 13번 수용시설 수용.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호송 조치를 하거나 법원 내이거나 이런 데는 주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교정시설에 구금이 잘 돼 있잖아요. 쇠창살 다 있고. 유언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수용시설 안에 수용이 되고 쇠창살이 다 달려 있는데 1년 동안 수급을 채우기가 뭐냐 이게. 이거 위헌이다. 그 다음 피해자 신문을 받는 경우도 그 경찰서 내 조사실에서 받고 있는데 밖에 경찰을 쫙 깔려 있잖아요. 여기서까지 수갑을 채우게 하는 건 너무했다. 그래서 위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위헌인 겁니다. 교도소 내다 조사실 내에 있다. 여기서까지 포승하는 건 너무 심하다. 위헌된 겁니다. 자, 오른쪽 생명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생명권은 그 법인은 안 되고 자연인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권 자연인만 된다. 법인은 생명권이 없다. 자, 2번. 자, 기본권 주체가 되려면 인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태아는 기본권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존엄한 인간 존재와 근원의 생명 가치를 고려할 때 형성주인 생명, 태아죠. 태아도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 예외적인 기본권이 뭡니까?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그래서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건 이제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태아에게 일반적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생명권만 인정되는 거예요. 자, 5번. 그래서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서 사형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다음 초기 배아는 아직 그 수정돼 가지고 착상이 안 됐어요. 자궁에. 그래서 난자, 정자 수정되면 배아, 자궁에 탁 잘라붙으면 태아. 근데 아직 배아 상태이니까 생명권도 없다. 다만 국가보호임은 있죠. 자, 7번. 자, 배아 생성자는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가 배아의 결정권을 가질 권한은 그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결정권, 인격권 보호. 인격 동그라미 하시고. 인격권범위, 인격권. 그래서 인간이니까 자기 후손을 걱정하는 거예요. 돼지나 소는 후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격권에 보호가 되는데 그 자녀 배아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데 법으로 5년간만 보존하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제한되는 거예요? 인격권이 제한되고 있는 거죠. 기재 침해서. 기재 침해서 인격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근데 5년으로 제한하면 그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다. 침해는 아니라서 합헌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낙태죠. 그 낙태라는 것은 성별 고지권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낙태를 못하게 하려고. 자, 그 태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인격 세모. 알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고, 인격권 침해에서 위헌이 되는 거고, 알 권리는 아예 제한조차 없어요. 제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제한을 해야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한조차 없으니까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죠. 자, 그건 이제 알 권리 잘 나옵니다. 근데 태아 성별을 알고 싶은 건 알 권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알 권리가 뭡니까? 자유권이죠. 그래서 알 권리 그러면 누구나 알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 권리.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누구나 보고 싶은 알 권리. 그래서 자, 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나만 알고 싶은 거지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으로 제한받고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겁니다. 그거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생명권에 관해서 그 우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자, 생명권에 관해서 이제 인권 보장 그런 데는 있는데 저기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없고 사용제도는 있죠. 사용제도는 헌법에 있다. 근데 간접적이지 직접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침해하는 게 사용이거든요. 생명을 침해하는 게 사용이라고. 근데 생명제도는 헌법에 없어요. 없고 10번에 사용제도는 헌법에 있습니다. 간접 동그라미. 자, 직접적이라면 틀린 거죠. 간접적으로 사용을 부과할 때에는 단심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그럼 사용제도를 존치시킬 건지 말 건지는 입법재량입니다. 국회의원이 결정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제도를 둬도 합헌, 폐지해도 합헌, 다 합헌인 겁니다. 자, 12번. 자, 생명권의 제한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권의 본질 내용 침해가 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용제도로서 사용으로서 이제 사용을 지게 되면은 이제 생명을 침해하게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그 생명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로 보게 된다면 절대하면 안 되겠죠. 본질 침해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침해를 본질 침해로 보게 된다면 얘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용제도가 합헌이 나와야 되거든. 생명을 침해해도 사용제도가 이제 합헌이 나와야 된다고. 합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침해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 침해가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본질 침해가 되면 위헌된다고. 그러니까 본질 침해가 아니어야 합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 침해가 아니니까 절대 기본권이 아니다 해야겠지. 그래야 생명을 침해해도 합헌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침해해도 생명의 본질을 침해한 게 아니다 해야 합헌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기본권이 아니고 상대 기본권이다 해야 합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명을 죽이면서 생명 본질 침해가 아니래. 모순이죠, 모순. 사실은. 그죠? 죽이면서 죽이는 게 아니래.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만든 거죠. 여기 이제 범인 그 갑이 있다. 범인 갑의 생명이 있고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여러 생명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생명으로 본 겁니다. 전체를 생명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이 흉악살인범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사용을 시키지 않으면 얘가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침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려면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본질을 지켜주려면 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다른 생명을 살릴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침해도 본질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 12번. 생명권을 제한하는 게 어떤 상황에 있어든 언제든 본질 침해가 된다면 침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본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번처럼 보는 겁니다. 생명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언제? 범인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다른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그땐 예외적으로 합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질 침해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래 합헌 나오지. 그죠?
자, 12번, 13번 묶어서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인을 죽이는 게 본질 침해로 본다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헌이 되는 논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죽여도 다른 생명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합헌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같은 뜻입니다. 자, 14번. 그래서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 가치를 지닌 건 맞아. 하지만 법적 평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조 일반적 법률예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일반적 법률예보 대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상대적 기본권이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 기본권이니까 죽여도 본질 침해가 아니다. 그 말이지. 합헌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제도가 합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자, 그다음 9월에 이제 상권사례죄 사용은 위헌이었어요. 사용제도가 위헌인 게 아니고 오로지 사용만 되니까 위헌인 거죠. 사형만. 사형, 무기형, 유기형 선택할 수 있으면 합헌됐겠죠? 유일해서 위헌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판례. 자, 이제 아동과 청소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더 많이 배우겠다 가외를 하고 있는데 가외를 이제 공부하겠다는 걸 금지하는 건 위헌이죠. 그래서 가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고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보니까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다. 바뀌었다 돼 있죠? 그 위헌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외를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불법인 것만 금지해야지.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자 교육 선택하는 거 합헌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배제도 합헌입니다. 자, 2번과 3번은 왜 합헌이에요? 한글 우선 때문에 합헌인 거죠. 한글이 한자보다 우선이다. 그 영어는 나중에 배우고 한글부터 배워라. 한글 우선 정책 합헌. 근데 공문서 한글 써야 됩니다. 공문서 한자를 배제하고 한글 써야 돼요. 또 합헌. 자, 다음에 5번. 자, EBS 교자 연결해서 출제한다고 했어요. 인격 발언권이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인격 동그라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 건 아닙니다. 교육 세무. 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이 있습니다. 왜 EBS를 봐야 되는 겁니까? 난 다른 출판사를 보고 싶습니다. 완전 개성 무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인격이 제한받고 있는 거고. 근데 EBS 교재 안 봐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다른 교재 보도 갈 수 있잖아. 대학을. 그래서 대학을 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의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 번호 식별 번호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인격권하고 정보결정권, 재산권 제한이 없어요. 핸드폰 번호가 011에서 010 되면 인격권이 침해돼요? 인격과 상관이 없죠. 자기 정보랑 상관없죠. 뭐 011이건 010이건 전부 다 제공하는데 뭐 통신회사에다가 뭐 재산권 뺏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뭐 핸드폰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번호 이동하면 번호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제한되는데요? 개별 기본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보충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침해는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죠. 합헌됐습니다. 자, 실명 공개 공익이 클 때는 실명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언제? 그래서 쓰세요. 지명수배될 때죠. 범죄에 관한 그 사실은 함부로 공표하면 안 돼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근데 실명 공개 공익이 클 때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지명수배 때릴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 아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동센터에 가면은 이제 공짜로 애들을 돌봐줘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돈 내고 다니고 그 80% 이상 돌봄 취약 아동,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먼저 먼저 돌봐준다 이거지. 이건 좋은 거죠,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니까 좋은 겁니다. 합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 묶어서 봐야 됩니다. 자, 9번도 우리 기출인데, 자,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은 그 후손에 관한 인격을 침해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죽은 사람에 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유족의 명예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욕하면 유족이 침해당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친일파라면 친일파를 욕하는 것은 유족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일파기 때문에.
그게 10번이죠. 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따라서 친일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족에 대해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친일파 후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유족은 사자 명예에 관한 기본권이 있다. 인격권 기본권이 있다. 근데 친일파 후손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의 인격권이 제한을 받는다. 그거요. 제한을 받으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기본권은 있는데 제한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죠. 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래서 유족의 기본권 제한이 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할 수 있다. 각하가 아니고 받아들여준다. 재판을 해준다. 근데 침해가 되는지 봤더니 침해는 아니지. 사건 되는 거예요. 사건 되는 겁니다. 혼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위헌이든 다른 말이에요. 혼소를 청구하면 받아는 준다. 받아주는 준다. 침해가 되는지 판단해 준다. 판단해 봤더니 침해가 아니라 사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선 9번하고 10번은 이제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출권입니다. 자, 행복출권에서 이제 거기 파랑 빨강은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기부금품은 재산이죠. 모집할 권리는 행복출권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권 헌법 12조 4항의 조문이 따로 있고 변호인 아닌 자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건 행복출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으로 돈을 버는 권리, 유상으로 돈 버는 권리는 직업이죠. 근데 무상으로 공짜로 하는 거는 행복출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고 행복출권. 그 다음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는 이제 뭡니까? 교육받을 권리겠지. 학교 교육 바깥에서 학원 다니는 권리는 행복출권입니다. 가르칠 권리 행복출권. 자, 그다음 개인의 생활 취미는 직업이 아니죠. 취미 활동이라는 게 뭐야?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건 직업. 돈이 안 되면 행복출권입니다. 자, 여활동도 이제 행복출권이고요. 그다음에 청구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자, 자선한테 매지 않을 권리는 사생활 양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복출권 보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보면 음주운전, 대마 이런 거. 음주운전, 대마, 마약 이런 거. 자, 행복출권으로 보호를 받아요. 다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약을 할 권리가 있을 때 이제 기재침에서 아예 기본권이 아니라고 볼 거냐? 기본권은 맞지만 제한에도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이라고 볼 거냐? 아래 거로 보는 거야. 아래 거로. 일단 기본권 보호를 해주고 법으로 제한해도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봐준 겁니다. 기본권에다가 틀린 말이라고. 자, 그런 내용들 쭉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매날에 소극적 행동 자유권, 휴식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단체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이제 결사 자유가 아니고 이제 소극적 행동 자유권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래? 공법상 단체라 그래. 공법상 단체. 자, 사적 단체 적극 가입할 권리, 소극적 가입하지 않을 권리. 전부 다 결사의 자유예요.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근데 공적 단체라고. 자, 공적 단체에 가입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자, 근데 이제 가입하지 않을 권리, 난 싫은데요. 이게 이제 행복추구권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추구권. 보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기타 행동 자유권 쭉 나와 있습니다. 자유결정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행복추구권 크게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고, 소극적 행동 자유권이 있고, 기타 행동 자유권이 있고, 자기결정권이 있죠. 그렇게 이제 행복추구권이에요. 자, 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고 그럽니까? 자유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개별적 행동 자유권들이 있어요. 개별적 자유권들. 뭐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런 거. 이게 개별적 행동 자유권. 이런 개별 자유권이 아닌 나머지가 다 포괄적 자유권인 거예요. 행복추구권. 가장 보충적 기본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쭉 보겠습니다. 자, 1번 육아휴직 신청권하고 평화생존권은 기본권 아니죠. 유평새로운 난민 기본권 아니고요. 2번 병역 의무는 국민의 의무지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행복추구권 자유권이죠. 자유권.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게 자유권이란 말이에요. 국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지. 청구권과 다른 겁니다. 자, 따라서 4번. 자, 곡물을 사용하고 이용하게 해주세요. 사용, 이용하게 해주세요. 사용, 이용하는 권리는 자유권이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리는 자유권이 맞습니다. 근데 이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라고. 청구는 청구권이라고. 청구권을 행복추구권에다 말하면 안 되지. 이건 자유권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청구 세모 안 됩니다. 자, 따라서 5번처럼 그 서울 광장 체벌 사건인데 광장에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문활동하거나 곡물을 이용하는 그 자체 청구하지 않고 이용하는 그 자체는 개별적으로 행동자유권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6번처럼 공공용물을 그냥 그것대로 이용하는 것도 행복주권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4번하고 6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4번하고 6번하고 공공물 이용하고 있는데 4번은 청구란만 있단 말이에요. 청구란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이용하는 건 행복주권이 맞는데 6번하고 다릅니다. 자, 7번. 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신체 자유 제한 없죠. 누가 교도소에 감금했대? 감금해 놓은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는 뭡니까? 집행유예는 집에 보내주는 거잖아. 집에 가라. 감금 안 할 때가 집에 가라. 그러니까 신체 자유 제한 없잖아요. 제한 없죠?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그래서 이제 집에 보내주는 대신에 양로원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사회봉사활동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따지냐면 제가 매일 그 양로원 봉사활동 출근하다 보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얘 때문에 봉사활동 하느라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지가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안 보내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직업을 다투고 있어. 지가 잘못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한한다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신체의 자유랑 직업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뭘 제한하는데? 행동자유권.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거야. 다만 이제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긴 하지만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되죠. 자, 기본품 모집을 어떻게 쓰면 금지했죠. 금지 세모. 그건 위헌입니다. 왜 못하게 하냐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두 번째 줄 허가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에요. 허가 동그라미. 허가라는 건 허락받으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합헌됩니다. 금지는 위헌, 허가는 합헌. 자, 10번 자수원전띠 매제한을 자유는 이제 사생활 자유랑은 관계가 없고 이제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건데 이것도 합헌이죠.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생명을 지켜주려 하는 겁니다. 합헌. 무차별적 음주 단속 생명을 지켜주려 하는 거죠. 합헌. 자, LPG 연료를 사용자 범위를 제한합니다. LPG 연료가 값이 싸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장애인들만 쓰게 합니다. 합헌. 자, 오른쪽 기출정리 14번. 자,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그 배상금을 받았거든요. 보상금 받고 나서 일체 이의제기 하지 마라. 왜 내가 혹시 못하게 하는 거냐고. 행동자유권 침해 위헌입니다. 15번. 자, 누구든지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위헌. 아니, 남의 금융거래 자료 청구는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든지라고 써있냐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떤 경우? 남편이 아파서 식물인간이야. 병원에서. 그럼 부인이 처가 가서 대신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지 말고 못하게 하지 말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도 있다. 그런 때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가 없으니까 위헌됩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이제 교도소에 감금된 수형자가 있는데 형벌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죄수복 입혀서 형사법원에 내보내면 형사법관이 선입관을 갖는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민사법원에 보내면 손해배상이니까 선입관 없어요. 이건 괜찮은 거죠. 수형자 형, 형사법원 형 안 된다고. 민사법원에 보내는 것은 괜찮다 봅니다. 자, 선범죄자 1년마다 이제 새로 촬영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합헌이죠. 자꾸 외모가 바뀌니까 1년마다 새로 촬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비업인들, 도지 사람들 장수용 스쿠버 장비 이용해서 수산 작업에 금지합니다. 그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업인들이 뭐 조개 좀 채취하는 거 괜찮은데 장비로 싹쓸이가 안 된다 이거죠. 금지, 합헌. 그다음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도 합헌. 그 핸드폰 살 때 이제 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그거 막 그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막 상한이 끝이 없어 막. 그럼 유통질서가 침해된단 말이에요. 침해되기 때문에 상한을 30만 원까지로 묶어뒀죠. 상한 30만 원까지.
합헌입니다.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21번 주방 오물용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범이라서 금지해도 합헌. 강제 셧다운 있죠? 애들은 밤에 12시 되면 집에 가라. 합헌. 그 다음에 23번 자,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는 품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죄를 졌거나 명령받으면 꼭 자진신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약식명 받았습니다.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합헌. 자,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금지. 합헌.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 25km. 합헌. 자, 근데 신체 자유 제한은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신체 자유 제한은 어디다 감금해놔야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감금한 건 아니잖아. 속도를 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신체 자유 제한이 아니고 행동 자유권 제한인데 합헌됩니다. 25km도 되게 빠른 거예요. 더 빠르다 죽어. 25km도 더 낮춘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자, 다음 페이지 자유결정권. 자,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죠. 자,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라. 죽겠다. 자, 죽겠다는 권리가 생명권으로 보호된다. 틀린 말이죠. 죽음을 결정할 권리, 결정권으로 보호된다가 맞는 거겠죠. 생명권 말고 결정권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죽겠다는 권리인데 생명권이 될 리가 없지. 살겠다고 해야 생명권이겠지. 그래서 결정권을 보장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서 결정권 보호가 되는데 그럼 이걸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겠지. 보호해줘야 돼, 보호. 근데 보호를 할 때 법률로 보호할지 법원 재판으로 보호할지는 재량인 거예요, 재량. 법으로 보호해도 합헌, 재판으로 보호해도 합헌, 둘 다 이제 합헌입니다, 합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해서 입법이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사가 결정하게 해놨어요. 합헌. 입법질 아니다. 합헌. 그래서 법률로 보호할지 재판으로 보호할지 입법질 아니다. 꼭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 해봤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보호가 있는데 그럼 재판으로 보호할 때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전에 내가 식물인간 되면은 치료를 중단해라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생명을 중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식물인간 돼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당사자를 추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추정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추정해서. 자, 살아있다면 사전 의료 지시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의료 지시 없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은 이제 추정해 보면 되는 건데, 그 의사 추정은 항상 주관적 추정이 아니고 객관적 추정이 됩니다. 자, 5번. 자, 그 시체를 처분할 때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무조건 연고 없다고 막 해부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사전에 내가 죽으면 해부용으로 제공해도 좋습니다. 주민증에 써놨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아니면 가족한테 물어본다든가 아무 관계없이 막 해부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헌. 자, 장인학대죄 위헌 받았죠. 그 다음에 소주 사건 위헌입니다. 자도소주 위헌. 8번 자도탁주는 합헌. 그러니까 자기 도에서 지역 소주를 마셔라. 지역 탁주 막걸리를 마셔라. 소주는 왜 위헌이에요? 자,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도에 있는 소주를 먼저 마실 필요가 없고 전국 소주, 참이슬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헌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탁주 같은 건 이제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 도에서 나온 거를 먼저 먹어라. 멀리서 온 거 먹지 말고. 그래서 합헌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둘 다 뭐 다 허용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냉장 기술 발전하고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번 소주가 이제 위헌인데 위헌에서 줄을 보면은 수단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죠, 이거. 인간성 감소할 때 소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 행복 추구권, 난 술을 마시고 싶다. 난 참이슬 먹고 싶다. 근데 왜 우리 동네에 나온 소주를 강제하는 거냐? 그래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했어요. 행복 추구권 기본권이 강론이죠. 강론을 심사했으면 총론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경제 질서는 총론이 있잖아요. 강론 우선의 원칙. 예, 거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개 포인트 적어놨고요. 예, 탁주 유통기한 짧으니까 이제 합헌 나왔고. 자, 9번에 혼인빙자 간음죄하고 간통죄 둘 다 위헌 나왔어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는 뭐예요? 빙자죠.
동성 빙자 호방 촬영,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고요. 간통죄는 인간성 감소,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입니다. 자, 다 써놨습니다. 자, 성매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합헌. 근데 이제 처벌을 하는데 특정인 상대 성매매는 벌할 수가 없어요. 적발도 힘들고. 불특정 상대 성매매만 처벌합니다. 합헌이에요, 이것도. 합헌. 그다음 11번. 자, 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국가가 결정할 일인 거죠. 야,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됐다고 그래서 너의 기본권 침해된 게 뭐냐 도대체. 없다. 국가가 결정할 일인 거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제한 자체가 없다. 까만 글씨 가는 까만 글씨 각하입니다. 각하. 기본권 제한이 아예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12번. 자, 4층 이상 건물은 이제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해놨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4층 이상의 사람이 불이 나면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해서 보험금 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일반 건물이면 맞는 말인데 이게 주차 건물이라고. 주차 건물. 건물이 이렇게 높은데 사람이 없어. 다 차밖에 없다. 차밖에. 그럼 불나도 사람이 죽을 위험성은 없잖아요. 이런 예외가 있는데 왜 예외를 두지 않고 무조건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 자, 그다음 13번.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거. 자, 석조, 석회조, 석조가 뭡니까? 돌석자입니다. 만들조, 돌로 만든 건물. 그러니까 이제 그 벽돌 건물 이런 거, 튼튼한 거. 자, 이런 거를 제외한 존속 기간을 예외 없이 20년 제한했는데 이거 위헌이에요. 자, 땅에다가 이렇게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석조 건물이에요. 돌로 만들었다고. 이거 몇 년 가요? 뭐 100년도 가잖아, 이거. 근데 이 토지 임대차 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죠. 20년 제한하면 어떻게 돼요? 20년 제는 부셔야 된다고, 이거. 낭비잖아요, 낭비. 그러니까 이런 제한 없이 20년씩 계속 이제 갱신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물이 석조 건물이 아니라 이제 목조 건물인데 통나무집. 통나무집은 그 기간 제한을 20년 제한을 걸어뒀어요, 이렇게. 통나무집은 금방 부서지는 거 아니냐. 10년 제한해서 20년 지나면 부셔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목조물도 되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가기 때문에 얘도 제한하지 마라. 얘도 100년 가는 통나무집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돌 건물하고 목조 건물을 차별했기 때문에 위헌이 된 겁니다. 이거 우리 점 출제가 됐고요. 자, 14번. 자, 면세 담배의 제조자가 일정 자율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 담배를 표시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잘했네. 근데 그 이후 단계에서 벌어진 용대 처분에 관해서 이거를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담배를 제조한 자가 있고 판매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면세용 담배라고 마크를 딱 달아가지고 담배를 제조 출하했어요. 마크 붙였잖아. 차이심 다 있잖아요. 근데 요놈이 이제 면세라는 걸 톡 뗐어. 떼고 막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용도대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용도대로 팔아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책임져야지. 얘가 잘못한 건데 왜 얘가 잘못한 걸 얘한테 책임을 묻냐고. 잘못된 거지. 위헌. 이렇게 되죠. 위헌. 자기 책임은 책임 위반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당구장 출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애들도 당구 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스케이트건 당구건 어려서부터 당구를 쳐야 그 국제대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6번. 전국 기능 경기 입상자에 대해서 참가 전면 제한했습니다. 자, 목적은 좋아. 목적은. 자, 전국 기능 대회가 있는데 너 작년에 1등 한번 했잖아. 그럼 너는 이제 참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1등 기회 한번 주자. 좋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1등을 해야만 세계 대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세계 대회. 그 내가 작년 1등 했다는 이유로 왜 참가를 또 못하게 하냐고. 또 참가해서 세계 대회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제안했단 말이죠. 위헌인 겁니다. 세계 대회를 나가지 못하게 제안하였다.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자, 종업원 처벌에 대해서 그 영업주도 자동 처벌하면 책임주의 원칙 위반됩니다. 18번처럼 대표랑 법인은 같은 거니까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도 자동 처벌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합헌됩니다. 17, 18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등권입니다. 자, 평등권 보면 이제 11조가 일반 평등이고 오른쪽 32, 36이 특별 평등이에요. 자, 11조. 두 사람이 평등하다. 대등하게 해라. 일반 평등. 자, 일반 평등이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성별, 남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그리고 이제 종교, 기독교, 천주교 다 똑같다. 사회적 신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해라. 이게 평등 원칙이에요. 일반 평등 원칙. 똑같이 하면 되는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법을 적용할 때도 평등이고 법 내용도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 원칙은 누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국가 권력 다 구속되고요. 그 다음 우리 조문에 인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종은 미국 법에 있어요. 미국은 흑인 분쟁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종이 있고 우리는 인종 없어요. 그 다음 정과도 신분이에요. 정과 누범 정과 신분 내죠? 신분이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차별 금지가 아니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근데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면 위헌되는 거죠. 이렇게. 자의적 차별. 야, 넌 못생겼어. 넌 불합격. 그건 자의적 차별이라고 집어대로 위헌.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건 넌 성적이 되니까 합격. 이건 합리적 차별 합헌된단 말이에요. 그죠? 차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 차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자,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이 뭐냐면 양반제도. 양반제도, 반상제도, 양반 쌍놈, 반상제도. 그 조선시대 양반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급제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항.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제 아버지가 유공자거든요. 훈장 받았어. 훈장 아버지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9월에 이제 존속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들 다 합헌. 전과자 누범전과 가중처벌 합헌. 친일파 국고 예속 다 합헌. 다 합헌입니다. 자, 오른쪽 특별평등 조항입니다. 자, 특별하게 이제 보호를 해줘라 이런 조항들인데, 자, 32조는 근로관계고 36조는 이제 혼인 가족관계예요. 여기. 그래서 혼인 가족관계는 여자를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옛날부터 이제 엄마들이 많이 억눌러 봤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을 더 대우해줘라 이겁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엄마가 세잖아. 누가 세요? 엄마가 세잖아. 누가 세요? 엄마가 세죠. 그래서 남자들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어쨌든 이제 여자를 억눌러 봤기 때문에 그 여자를 좀 보호해줘 이렇게 봅니다. 네, 근로관계. 자, 근로관계는 뭐라 봐요? 근자를 꼭 넣어야 돼요. 근로관계에서 소녀, 공상적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자, 연소자, 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가족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제 유가족에 관한 그 수식어가 이렇게 유공자 유가족, 상위공경 유가족, 전물공경 유가족 이렇게 다 수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압으로 이제 판례가 변경됐어요. 변경돼 갖고 유공자, 상위공경은 빼고 전물공경 유가족만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 연소자, 소녀, 유공자, 상위공경 다친 사람 다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본인을 보호하면 되는 거지 가족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전물공경은 전쟁에서 죽었거든.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대신 가족을 대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받지 못하고 얘만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소녀 공상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근로관계 보호 보면은 이제 소녀 공상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없어요? 장애인은 없어요. 노인도 없어요. 선생님, 장애인하고 노인 어디서 봤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저기 인간다운 생활 31조. 인간다운 생활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지. 생활 보장. 거기 가면 이제 보호 규정이 있는 거고 근로관계 보호에는 장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주셔야 됩니다. 옆에다 써놨죠? 그래서 소녀, 여자 근로보호 규정이 있다. 장애인은 그 근로보호 규정에는 없고 생활보호 규정이 있는 거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 유가족은 전물공경 유가족만을 보호하는 거다. 끊어서 읽어야 된다. 유공자, 유가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004년 67호로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판례 바뀌었습니다.
자, 36조는 이제 여자를 더 보호하라. 양성평등이 여자를 더 보호하라는 거죠. 더 보호해줘라 이겁니다. 자, 일반평등, 특별평등, 특별평등. 특별히 더 보호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여기서 여자는 특별 대우? 아니, 남자랑 똑같이만 해주라.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더 대우할 필요 없어.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대우해주라 이거지. 더 많이. 더 많이. 그동안 이제 남자고 여자가 출발선이 달랐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기서 출발하고 여자는 한참 뒤 출발했기 때문에 많이 억눌러 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서 출발선을 앞으로 당겨주라 이거 이렇게 더 많이 앞당겨주라 이거지. 출발선을. 그래서 적극적 보호를 또 해줘라. 그래야 이제 똑같은 평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9할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1번이 뭐 단계적, 시혜적 다 받고. 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할당제죠. 여성 고용 할당제.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경찰도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그 10% 될 때까지 여자를 막 뽑아주는 거예요. 막 뽑아주는 거라고. 10% 될 때까지 막 뽑아줍니다. 그래야 이제 대등하다 이거지. 자, 1번. 자, 이걸 잠정적 우대 조치라고도 말하는데 여자가 잘나서 뽑아주는 거 아니야. 여자 집단 일원이라는 이유로 막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결과 평등 10% 될 때까지 막 뽑아주는 겁니다. 생각하면 여자는 뭐 성적이한테 막 뽑아주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남자한테 역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왜 괜찮은 거예요? 항구적으로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 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괜찮다 이거죠.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그것도.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평등권 심사 방식에서요. 자, 평등권 심사 방식에서 자, 일반 평등 심사 방식은 뭐예요? 자의금지 원칙. 이거지 이거. 합리적인 차별은 합헌, 자의적인 차별은 위헌, 자의적인 차별 하지 마라 금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로 판단합니까? 이쪽은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으로 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그 평등권 심사 원칙은 자의금지 원칙이에요. 자의금지 원칙. 자, 그럼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할 때, 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비교 집단이 있어줘야겠죠. 자,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랑 여자라 해야 되는데, 없지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자, 남자와 남자는 이제 비교 집단이 똑같은 거죠. 그럼 대우할 때 똑같이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합헌, 다르게 차별하면 위헌되는 거고, 위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반 취업을 할 때는 머리 쓰는 거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이 해줘야지. 다르게 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갈 때는 다르죠. 신체의 능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남성이 우월하지 신체가. 그래서 이때는 다르게 대우해야 합헌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르게. 다른 걸 똑같이 하면 그게 위헌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같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하면 합헌. 같은 걸 다르게 하거나 다른 걸 같게 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별할 때 비교 간에 이제 차별이 있어줘야 되고 그 차별이 이제 합리적인지 자의적인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다. 남자 여자 다르지 않냐? 남자는 신체가 건장하고 여자는 신체가 약하지 않느냐? 다르니까 다르게 차별하는 거다. 합리적 차별은 합헌. 근데 남자랑 여자가 이제 취업 관계 똑같은 건데 왜 다르게 하냐 이거지. 이런 건 자의적 차별 위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자의금지 심사 요건은 본질적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근데 그 차별이 자의적이면 위헌이고 합리적이면 합헌되는 겁니다. 자,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도 이제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 그렇게 써 있고. 그럼 D급번. 자, 평등 원칙은 그 입법자에게는 행위 규범이고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최대한 행위 규범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는 통제 규범이에요. 통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잘하면 좋아 무조건 합헌이야. 근데 나쁘지 않은 정도면 합헌 때리는 거예요.
자의적만 아니면 아주 나쁜 것만 아니면 합헌된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의적인 것만 이제 위헌되는 거고 나쁘지 않으면 이제 합헌되는 겁니다. 주에다 쭉 써놨고요. 자, 다음 비례원칙입니다. 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니은번에 파란 글씨 가보세요. 헌법에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든가 또는 엔드가 아니라 와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때 비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더 우대하라고 그랬죠? 여자를 우대하라고 했다고. 근데 여자를 우대한 게 아니고 남자를 우대해. 남자 우대하고 여자를 무시한다고. 그럼 헌법에 특별평등을 위반했죠? 그럼 비례심사하는 거예요. 비례심사. 과잉금지심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자, 취업을 하는데 남자 똑같아. 똑같은 남자. 근데 얘한테만 이제 가산점을 왕창 줘버렸어. 가산점 막 30점을 줘버려. 30점. 30%. 얘는 7점 맞으면 100점이야 이거. 너무 혜택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 혜택이 너무 크지.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100점을 맞고도 떨어져. 얘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것도 큰 뭡니까?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됐죠. 이럴 때도 비례심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특별평등을 요구하는 분야이거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초월해서 그 침해 정도가 클 때 그때는 입법 형성권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줄을 쭉 써서 보면 되겠고, 자, 오른쪽. 자, 기출 정리. 자, 미국에서는 이제 재판 기준이 3중 심사입니다. 인종차별은 엄격, 양성차별은 중간, 사회경제차별은 완화, 3중 차별인데 우리는 인종차별 많이 안 하잖아요. 아직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중 기준이죠. 3중이 아니라 2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성차별은 엄격심사, 그 다음에 일반차별은 자의심사, 2중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미국은 3중, 우리는 2중입니다. 심사할 때 3번처럼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 심사할 건지 완화 심사할 건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입법 형성권이 크면은 완화 심사,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면은 엄격 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8가 쭉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원칙은 자의 심사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비례 심사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가산점하고 또 뭐 있어요? 합산과세. 맨날 두 개만 나. 두 개.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자의심사예요. 다 자의심사 이렇게입니다. 거기 판례 보세요. 판례 보니까 가산점하고 합산과세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없지. 물론 기타의 경우가 세 개가 있긴 하지만 심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 심사하면 가산점하고 합산과세 두 개가 있다 보면 됩니다. 그 이상 묻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비례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엄격 비례가 있고 완화 비례가 있어요. 완화 비례가 있다고. 그럼 선생님 이것도 다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세 개만 알면 돼. 그 색깔 쳐놨잖아. 색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그 맨 위에 보면 그 병역 의무는 자의 심사입니다. 이제 일반 자의 심사고 그건 알아야 돼요. 그다음 비례 심사인데 엄격인지 완화인지 문제가 되는 건 세 개밖에 없다고. 세 개만 잘 알면 돼. 나머지는 딱 그냥 비례 심사하면 된단 말이야. 그 세 개가 재대군인,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세 개. 좀 세 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산점을 주는데 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유공자, 일반인, 유공자의 가족과 일반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업 관계에서. 근데 이제 남자한테 가점을 줬어요. 유공자 가점 줬습니다. 가족한테 가점을 줬다고. 그럼 이게 전부 다 이제 비례 심사예요. 비례 심사. 근데 엄격 심사냐, 완화 심사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헌법에서 근로관계에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점을 더 주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특별히 가점을 더 주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 말고 남자한테 가점을 줬죠. 그죠?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죠. 어떻게 심사해야 돼요? 엄격 심사에서 위원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엄격 심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에서 국가 유공자 가점 주라고 써 있죠. 특별히 우대라 써 있죠. 그래서 헌법에서 써 있는 대로 유공자 가점 줬잖아요. 그죠? 헌법을 잘 지키고 있죠. 그죠? 그때 웃으면서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엄격 심사는 이거야. 너 왜 시킨 대로 하니? 이거고. 완화 심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완화 심사. 완화 심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합헌 때리는 거지. 이렇게. 합헌. 그다음에 이제 유공자 가족한테 가점을 줬어요. 그럼 이제 헌법에서 유공자 가족한테 가점 주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특혜 주란 말 없잖아요. 근데 왜 넌 헌법을 위반하고 있니? 잘못 썼지? 웃으면 안 되지. 꼭 웃으면 안 되는데 웃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내면서 엄격 심사. 내가 유공자한테 가산점 주라고 그랬지 가족한테 가산점 주는 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니까 엄격 심사 위헌 때리는 겁니다. 위헌. 자, 제대군인 가산점은 엄격 비례 위헌. 본인은 완화 비례 합헌. 가족은 엄격 비례 위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엄격 완화 구별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비례심사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쭉 이제 합헌 위헌인가 봐야 되죠. 합헌 위헌 쭉 보니까 자, 그다음 자, 유공자 가족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10% 가산점 위헌 나오고 지금은 5% 가산점 주고 있습니다. 가족한테. 그 다음에 동점자 우선권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혜택이 크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합헌. 그 다음 경력자라든가 자격증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주는 게 맞죠. 여러분도 이제 뭐 운동했거나 대형면허 땄거나 토익 따거나 그러면 가점 주잖아요. 가산점. 그건 내가 자격증이 되니까 가점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합헌. 자, 그 다음에 구하려야 될 건 지역 가산점이 있죠. 지역 가산점. 인천 쪽에 교대를 나오면 인천 쪽 교사할 때 가점 줍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합헌. 다 합헌이네. 뭐 다 합헌. 가산점 다 합헌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안 됩니까? 국공립사범대학 출신 가산점 위헌이죠. 아니, 살 때 무시하는 거야? 왜 살 때는 무시하고 국공립만 가산점 주는데 이건 위헌이라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세 합산도 위헌됩니다. 또 이제 부부가세 합산. 아니, 헌법에서 부부가 혼인을 잘 하도록 가족을 꾸리도록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세금을 왕창 때려 벌어. 결혼했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부부한테 합산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야, 다음 페이지까지 보냈더니 판례가 엄청나게 많네. 자,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